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2월 19일 날의 상황인데, 이건 사실 이제 대파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죠. 사실은 일본 오사카를 말하는데요. 어쨌든 그래 이웃나라 상황이지만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뭐 빼지 않고 그냥 이것도 넣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파 오사카에서 매일 20명 사망 이랬는데, 자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918년도 여름에 유럽에서 크게 유행을 합니다. 2차 유행을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9월경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9월, 10월경에. 그래서 10월부터 들어와서 10월 말경에 10월 초순, 중순경에 확 번집니다. 전국적으로. 그랬다가 11월 초까지는 뭐 서울, 지방 뭐 완전 초토화되다시피 진행이 되고요. 그랬다가 11월 초순에 서울은 좀 줄어들고 지방은 뭐 계속 확산되는 걸 보랍니다. 그래서 11월 말경까지는 뭐 하다가 11월 말경 지나서야 지방도 조금씩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을 해서 이제 12월에 들어와서는 아이고 이게 계속 빠꾸가 됐네요. 12월에 들어서는 거의 이제 주춤해주는, 거의 이제 줄어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월이 지나서 이제 새해가 됐단 말이죠. 1918년이 끝났어요. 그러고선 1919년이 됐는데 뭔가 다시 3차 유행이 되려고 하는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 1월 19일 날, 1월 10일 날, 뭔가 병균이 남아있는 것 같네. 스페인 독감 병균이. 이제 서마라갑니라고 그랬지, 이 당시에는.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본 대판, 이 당시에 이제 오사카는 대도시입니다. 이제 그 거의 인구가 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당시에. 요 당시에 서울 인구, 경성 인구가 뭐 몇십만이 안 돼요. 근데 여기가 200만입니다. 근데 그만큼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더 감염 위험이나 재발 위험이 더 컸었던 건데, 여기 그 조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20명씩 사망한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월 19일 날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판, 오사카라는 얘기죠. 일본 오사카의 독감,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보면 다시 발생된다. 재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11월 초순경에 다 이게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시작된 이제 2차 발병이 된 것이 전 세계를 휩쓸고요. 10월 말경에 다 절정을 이루다가 11월 초순에 주춤거리고 11월 말경, 12월 초에 들어서 대부분 종식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랬다가 다시 이듬해 1월 달에 다시 발병이 됩니다. 3차 유행의 조짐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판에 독감이 복발 다시 하다. 매일 평균 20명이 뭐 사망하더라. 이러면 이제 심각해진 얘기죠. 대판 오사카의 독감, 스페인 독감이 다시 재발되라. 복발. 매일 평균 20인이 사망하더라. 사망자는 빼놨어도 이제 그냥 내용상 아는 거죠. 전 세계를 뒤집어 씌우던, 표현이 참 재밌죠. 전 세계 유행하던 돌림 감기는 요사이 대판 시내, 즉 오사카 시내에 다시 만연해서 다시 또 생겨났다는 얘기죠. 2, 3일 내에,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 1919년도 1월 말에 2, 3일 내에 불과 며칠 사이에 사망한 자가 갑자기 많아졌으며, 또 더욱 증가인데 있잖아요. 증가라고 표현했어요. 증가. 더욱 증가해서 하루, 옛날에 하루라고 했거든요. 하루에 평균 20명이나 되더라. 20명씩이나 사망하더라.
사실은 이 얘기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1월 초순부터 다시 확 번졌다는 얘기겠죠. 그때 증상이 있다가 이제 사망자가 막 1월 말경에 막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판 오사카의 상황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1918년도 11월 3일에 전화국에 633명인데 그 중에 120명이 결근했다. 왜?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아파서 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약 뭐 한 그 600명에서 120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결근했고 또 아픈데도 나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전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밀폐된 그 많은 사람이 같이 밀폐된 공간에 있어. 그러니까 감염이 더 잘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전화국에 대한 상황이 먼저 딱 나오고 그런 다음에 11월 18일 보면은 매일 400명씩이나 사망했어요. 이 당시에. 그러면 이게 말이 400명이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919년도 보면은 이게 다시 재발되더라. 그리고 매일 이제 20명씩 사망하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때 400명에 비하면은 작은 숫자죠. 사실은 20명. 하지만 2차 웨이브가 오고 이제 3차 웨이브가 오는 조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 대판 오사카 성 사진이 마침 하나 있어서 떴습니다. 이런 걸로 이 당시에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대판이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냐, 오사카. 항구가 많이 발달했어요, 여기가 사실은. 무역항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 당시에는 뭐 상당히 커지고 인구가 밀집돼가는 그리고 산업이 발달한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3차 웨이브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제가 기사를 찾다 보니 이거 24년도, 그러니까 몇 년 뒤에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에요. 대판시는 일본 하나의 큰 도시다라. 왜 자꾸 오사카 얘기가 나올까? 총 인구 200만 명,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명춘, 그러니까 이듬해부터는 200만 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거의, 물론 이제 연도는 다르지만, 1919년도, 이제 5년 뒤 통계지만 이거는, 어쨌든 1919년에도 거의 한 200명이 육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 200만 명. 예. 이런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아마 자꾸 이렇게 인구의 회자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고차를 보겠습니다. 1월 19일 날, 1919년도, 오사카에서는 이제 200만 명, 채 안 됐지. 이제 몇 년 뒤에 200만 명이지만, 그래도 200만 명에 준하는, 거의 육박하는 도시였다. 대도시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20명씩 사망하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유행했던 400명씩 사망했죠. 매일. 그거 보면 줄이자면 3차 유행의 조짐들이 나타나는 동네다. 이 당시에. 그리고 여기도 3차 대유행 조짐, 3차 웨이브가 나타나는 조짐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월 19일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